네. 평형에 따라서, 층에 따라서 뭔가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고요? 아무래도 제가 단기 시세 차익 목적이다 보니까 좀 사람들이 그러니까 빠르게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는 물건 위주로 찾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선호하는 국민 평수, 59, 84 그리고 실제로 그거 위주로 리스트업을 했고 그 다음에 로얄통, 로얄층 이런 것들 아무래도 선호하잖아요. 1층은 비선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거를 찾았는데 그러니까 그 층에 따라 가격 이런 게 궁금한 게 아니라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선호한다라는 건 경쟁도 치열할 것이고 그만큼 낙찰가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거 말고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단편적인 거고 그래서 역으로 생각해서 오히려 사람들이 안 찾는 물건을 해야 되나?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민이 많았어요. 그래서 작가님께 한번 조언을 여쭙고 싶었습니다. 아무래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네. 그러니까 비선호 물건들을 저렴하게 낙찰받으면 돼요. 우리는 시세대로 팔지 않아요. 저렴하게 낙찰받아서 저렴하게 팔거든요. 그러니까 1층이나 사이드 안 좋아하는 물건을 네네. 싸게 낙찰받을 수만 있으면 시세보다 훨씬 싸게 매도를 하면 됩니다. 싸게 낙찰해서 싸게 팔고.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기본적으로 원래 내 집 마련하시는 분들하고는 약간 시선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좀 헷갈리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물론 황금성은 떨어지죠. 맞아요.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기준층이 더 빨리 팔릴 거예요. 그게 기준이었어요. 네, 네. 빨리 팔릴 것인가, 더 많은 수익을 원할 것인가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빨리 팔기 위해서는 당연히 기준층을 해야 되고요. 로얄층을 하는 게 유리합니다. 하지만 저렴하게 낙찰받는 거는 힘들어요. 약간 싸게 받아서 원래 가격을 하면 수익이 약간 나는 수준이 될 거고요. 저층은 그 기준층보다 더 저렴하게 낙찰받을 수 있는 확률이 높아요. 시간은 조금 더 들지언정 수익은 오히려 더 많이 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건 선택의 문제인데 속도는 확실히 로얄층이 좋고요. 저층 비선호동이나 이런 것들도 수익은 나쁘지 않습니다. 평형은 아무래도 상관없는데요. 국민평형 이하만 부가세를 내지 않아요. 매매사업자를 하게 되면 사업자는요, 누구나 매매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자는 건물을 거래할 때 부가세를 내게 됩니다. 네네. 근데 국민평형 이하는 면세가 되는 거고요. 그 이상 되는 거는 건물 부분에 대한 10%를 부가세로 내야 돼요. 그러니까 세금 부분이 조금 더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죠. 네, 네. 근데 이것도 장단점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매매 사업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다 소형 위주로 84제곱 이하, 네. 국민평형 이하로 하게 되다 보니 네. 여기는 좀 경쟁이 치열하고요. 이거보다 조금 사이즈가 큰 것들은 아무래도 덜하죠. 그 세금을 감안하고서도 그만큼 저렴하게 받을 수 있다면 괜찮고, 어쨌든 이거 세금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근데 지방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사이즈가 좀 큰 것도 꽤 선호하거든요. 서울은 맞아요. 많이 비싸니까 맞아요. 못하지만 지방은 얼마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좀 사이즈 큰 것들도 많이 선호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지방 낙찰가가 90% 이상 되는 것들이 테마이다 보니까 그래서 목표가 목적을 이제 단기 시세 차이고 또 지방 아파트가 괜찮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잡긴 했는데 낙찰가가 높게 나면 일단 수익이 남긴 남지만 그래서 제가 최대한 수익률을 높이려고 그 수익률 계산표에서 인테리어 비용을 반으로 줄이고 해봤는데도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는 나오진 않더라고요. 일단 수익 남기는 게 좋긴 하지만 그래서 이걸 방향성을 틀어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는데 현 시점에서 어떻게 하는 게 더 수익률이 좋을지 한번 의견도 여쭙고 싶었습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되게 저렴한 낙찰이 많았는데요. 올 봄 되면서부터 낙찰가 계속 올라갔어요. 그래서 뭐 봄, 여름에 입찰하셨던 분들은 좋은 낙찰 받기가 정말 쉽지 않을 정도로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졌어요. 그리고 원래 단기 매도할 때 뭐 많으면 3천, 못해도 2천까지 그 수익이 났었는데 그 수익률이 자꾸 떨어지는 거죠. 제가 계산해보니까 어떤 건 300 남고요. 그런 거는 안 하죠. 네, 그래서 네. 아예 배제를 했고 네.
그래서 한 최소 1,000은 남아야 되지 않나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네. 근데 최소 1,000을 저는 보고 있고요. 네. 어떤 사람들은 500 남는 것도 하더라고요. 근데 500 남기고 하기에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이것저것 조금 만약에 혹시라도 금융 비용이 조금 오버가 된다면 자칫하면 마이너스 날 수도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는 권해드리지 않고 최소 1,000을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마침 여러 가지 막 규제가 시작이 되고 네. 있어요. 대출 막히고 사람들의 심리가 위축되고 저는 지금이 타이밍이라고 봐요. 그래서 이제 부동산에 부정적인 이슈들이 생길 때 경매 입찰하려고 준비가 다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기회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리가 위축될수록 경매하기 훨씬 좋거든요. 시장이 좋으면 좋을수록 좋은 낙찰 받기가 어렵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기 때문에. 특히 지금 법정에 오시는 분들은 전문 투자자분들이 아니에요. 다 작가님처럼 아마추어. 시작한 지 얼마 안 된 분들. 왜냐면은 그런 분들만 할 수 있잖아요. 집이 없거나 아니면 집에 한 채 있는 분들만 경매를 시작할 수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약간만 바람이 불어도 사람들이 나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 라고서는 안 하신단 말이에요. 같은 생각이었어요. 어? 같은 생각이었어요. 안 하면 좋겠다 이렇게. 좀 조심스러워진다. 네. 너무 좋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네. 그래서 이렇게 뭔가 어떤 규제가 생긴다는 건 뒷면을 보면 왜 규제를 하겠어요? 규제를 하는 이유가 있겠죠. 속도를 늦추기 위해서. 규제를 안 하면 더 자꾸 오를 테니까. 사람들의 심리를 얼어붙게 하려는 의도가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정말 안 좋으면 규제를 안 합니다. 시장이 안 좋으면 규제를 안 해요. 풀어줘야죠. 활성화시켜야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타이밍은 굉장히 긍정적인 시그널이에요. 그리고 이런 타이밍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준비가 된 사람만 할 수 있어요. 네.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처음부터 포기하게 되거든요. 이런 분들이 잠깐 멈칫하고 안 들어오는 타이밍에 하시면은 원하는 수익률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은 좀 가능하지 않을까. 네. 당분간 규제가 조금 이어졌으면 좋겠다. 오히려. 라는 마음을 영상을 보시는 분들 별로 많이 없을 테니까. 그래서 이런 규제가 있을 때 원하는 기대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좋은 기회다라는 거고요. 시장은 계속 움직이기 때문에 또 조금 지나면은 또 다시 하락이 되고 내가 원하는 수익률을 못 가져가고 하다가 또 위축되고 이게 계속 반복이 되고 있어요. 네. 네. 시간 지표를 활용해야겠네. 그리고 이제 정부에서 정책을 내려놓을 때마다 그 정책의 이면을 보세요. 이면을 보라. 왜 이런 정책을 낼까? 왜 대출을 규제를 할까? 네, 그러면 훨씬 길이 좀 더 환하게 보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타이밍에 이제 좋은 기회라는 거 아셨으니까 열심히 물건 검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네.